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타고르 원작의 환상 2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사사나를 낳고 시력을 잃어가던 나는 의과대학에 다니던 남편의 치료를 받지만 증세가 악화되고 결국 실명하고 만다. 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시골의 병원을 개업한다. 자연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던 나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변하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해 간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고모가 찾아온다. 남편의 고모는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고모야, 앞을 못 보게 됐구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하지만 네 불행을 남편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 어서 빨리 네 남편을 재혼시켜야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능청을 부렸다. 고모님, 아무리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고모야, 내 말이 옳지 않니? 그 일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겐 아무런 권한도 없으니까요. 소매치기들이 돈을 훔칠 때 주인에게 승낙받는 걸 보셨나요? 그래, 옳은 말이다. 아비나 씨, 네 의견을 들어보자. 남편은 결국 내 앞에서 고모에게 집안 살림을 거들어줄 만한 점잖은 집안의 아가씨를 물색해달라고 말했다. 그런 여자야 많지. 내 사촌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예쁘단다. 그 집에서도 너 같은 사람을 사위로 맡는 걸 기뻐할 거야. 언제 내가 새 장가를 들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럼 점잖은 집안의 딸을 결혼도 하지 않고 너희 집에 두겠다는 거냐? 남편은 고모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침묵을 지켰다. 며칠 후 내가 불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고모가 나의 두 손을 다정하게 붙잡고 말했다. 고모? 며칠 전에 우리가 얘기한 그 처녀가 여기 와 있단다. 이름은 해망긴이인데 너를 만난 걸 아주 기쁘게 생각할 거야. 해모, 이리 와서 언니에게 인사하렴. 바로 그 순간 남편이 들어왔다. 아비나 씨, 얜 내 사촌의 딸인 해망긴이란다. 남편은 전혀 뜻밖이라는 듯 몸둘 바를 몰라 했다. 나는 일이 번거로워지는 게 싫어 해망긴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과 팔과 머리를 조용히 더듬어 보았다. 뭐라는 거죠? 제게 최면수르라도 거는 건가요? 명랑하게 울려 퍼지는 소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우리 사이에 가려놓인 검은 구름을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생김새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생김새를 알아보려고 그랬더니요. 내가 지붕 위에 매달린 조롱박인 줄 아세요? 얼마나 여물었나 보려고 샅샅이 만진 거냐고요. 해모, 난 앞이 안 보여요. 그랬군요. 그래서 당신 남편이 고모에게 와서 함께 있어달라고 한 거군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그런 부탁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고모가 당신 마음대로 오신 거라고요. 내 말에 해망긴이는 산울림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참 훌륭한 고모시네요. 조카의 일을 그렇게 염려해 주시니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왜 절 여기로 보내셨는지 혹시 아세요?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말을 나누고 있는데 고모가 들어왔다. 고모는 난처했던지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그녀에게 목욕이나 하자고 말했다. 싫어요. 난 언니하고 함께 하겠어요. 그녀는 냇가로 내려가며 나에게 물었다. 언니는 왜 아기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부처님이 점지해주지 않으시니. 아니에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죠. 혹시 무슨 죄라도 지은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저며내는 것 같았다. 나는 죄를 해결할 방도를 알지 못했다. 부처님, 그 까닭은 당신만이 아십니다. 왜 그런 한숨을 내쉬어요? 난 언니처럼 생각하는 분은 생전 처음 봤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강 건너 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 후 남편은 자기 일에 몹시 태만해졌다. 그는 먼 곳에서 왕진을 부탁하면 모조리 거절해버렸고 가까이 있는 환자들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모르는 채 하기 일쑤였다. 해모, 물 한 그릇 따오너라. 네, 작은 어머니. 해모는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고모의 부탁을 모조리 거절해버렸다. 해만기니가 무뚝뚝하게 굴자 고모는 매우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그녀를 불렀다. 해모? 해모? 해만기니야.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매달리면서 말없이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구모. 오빠? 오빠세요? 그래, 나야. 그동안 잘 지냈니?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무렵 캘커타에서 오빠가 찾아왔다. 나는 오빠의 통찰력이 얼마나 날카로우며 한편으로 남편의 처지가 어느 정도로 난처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남편은 불안했던지 대놓고 오빠에게 이렇게 물었다. 언제 돌아갈 건가요? 글쎄. 오늘 오후에는 돌아가야지. 떠나기 전에 오빠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없이 서 있었다. 오빠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고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4월) 어느 장날 저녁,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침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처님께 안타까운 내 심정을 호소했다.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장님이 되어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 내 손에서 방울방울 피가 떨어지기까지 견뎌보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주신 시련을 견디기에 저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나는 침대에 머리를 잡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침대가 흔들렸다. 해만기니가 곁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 목을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을 닦아주었다. 작은 어머니는 더 머무시겠어요? 전 떠날래요. 놔두고 떠날 텐데 그때 같이 가자꾸나. 해모야, 이 보석 반지 좀 봐라. 아비나 씨가 너에게 주는 거야. 아주 예쁘지? 그 반지 이리 줘보세요. 그래, 네 거라니까. 작은 어머니, 제가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했는지 보세요. 해만기니는 반지를 창문 밖에 있는 물통 속에 던져버렸다. 놀라움과 노여움으로 눈이 휘둥그레진 고모는 고슴도치처럼 화를 내며 일어섰다. 이튿날 해만기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언니, 날 잊지 말아요. 영원히 잊지 말아요.
해만기니가 떠나고 난 후 나의 암흑 세계는 갑자기 우울해졌다. 나의 마음속에서 싹트던 아름답고 쾌활하며 상냥한 젊음이 해만기니와의 이별과 함께 내게서 떠나가 버렸던 것이다. 얼마 후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떠난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이려고 했지만 그건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다. 5월 초순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먼 시골로 왕전을 가야 하니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겠어. 아마 2, 3일 묵고 오게 될 거요.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군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요? 당신 새장가를 들러가는 거죠? 그렇소. 왜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아내가 또 하나 필요하냔 말이에요. 솔직히 난 당신이 무섭소. 당신이 장님이라는 사실은 당신을 영원히 함정 속에 가둬버렸어. 당신은 여자라기보다는 부처님 같은 존재요. 난 여자가 필요하오. 내 마음대로 꾸짖기도 하고 달랠 수도 있는, 그리고 뭐든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자 말이오. 난 정상적인 여자예요.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정상적인 여자라고요. 부처님 앞에 맹세하지만 난 당신의 맹세를 지키게 할 거예요. 당신이 이 천인공노의 무서운 죄악을 범하기 전에 내가 과부가 되든 해만기니가 죽든 무슨 끝장이 날 테니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기절하여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정적만 흘렀다. 이튿날 우레와 함께 모진 폭풍우가 쏟아졌다. 나는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 저녁 무렵 문을 마구 흔들어대며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었다. 언니, 정신이 드세요? 뭐? 네. 우리 결혼을 축복해주세요. 언니 축복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 당연히 축복해줘야지. 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언니, 그리고 언니의 거룩한 두 손으로 내 남편 되는 사람을 언니 집에 맞아주세요. 그래. 모셔오렴. 부모, 그동안 잘 있었니? 오빠. 언니, 난 언니 오빠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그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오빠가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결혼 생활에 종교적인 거룩한 면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하지만 나의 곤경을 동정하여 자신의 굳은 결심을 취소하고 결혼한 것이다. 뜨거운 눈물이 나의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빠는 손가락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해만기니는 나에게 매달려 웃기만 했다. 자정이 지나자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침대로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멸망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날 당신 오빠가 구해줬어. 여보, 내가 배에 오를 때 무슨 짐을 들고 갔는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거예요. 강은 억센 물결로 소용돌이쳤고 폭풍우는 온 세상을 뒤덮었어. 부처님. 내가 마스탄스에 다다랐을 때 나에게 들려온 소식은 나를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했어. 그건 당신 오빠가 해만기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이었어. 그 두 사람이 내게 다녀갔어요. 그때 내가 느낀 기쁨과 부끄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려. 난 내가 다가온 배로 달려갔어. 내 생각이 온전해졌을 때 비로소 난 당신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 당신은 나의 여신이야. 아니에요. 난 여신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난 그저 보통 여자에 지나지 않아요. 여보. 이튿날 그 작은 마을에는 기쁨의 환희가 조용히 퍼져나갔지만 얼빠진 사람처럼 정신을 잃었던 그 전날 밤의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타고르 원작의 환상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타고르는 시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소설을 여러 편 썼는데요. 오늘은 그의 소설이 지닌 특징과 함께 환상의 주요 해설을 한국외국어대 인도과 이종호 교수의 도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주인공 구모의 깨끗한 영혼, 남편에 대한 헌신, 깊은 종교적 심성이 아름답습니다. 남편의 인성을 보면서 어떻든 마지막에 다시 아내의 품으로 돌아와 당신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구절로 남편의 과거는 용서될 것 같습니다. 의과 대학생인 남편이 좁쌀 같은 자존심으로 아내의 눈을 멀게 해놓고 당신 곁에서 두 눈 역할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모습, 아내를 여왕이다 여신이다 재혼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등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결국 남편은 배신해 갑니다. 특히 개업을 하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번 후 이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편을 향해 내면 세계가 좀먹어가는 사람은 죽음의 함정에 빠진다는 귀절이 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고모가 데려온 해밍기니의 마음이 쏠려 새 장가를 가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지만 해밍기니가 오빠와 결혼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내가 있는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휴머니즘, 인간의 성과 참을 추구하면 결국에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신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의 기도와 소원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종교의 메시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정미숙, 오인성, 장호비, 장은숙, 이영아, 홍희숙, 이주희, 하성룡, 김창렬, 김은아, 정영웅,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오혜원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타고르 원작의 환상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